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우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쪽 좌진영 개딸들의 반응은 한나 땡이었습니다. 한나 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거죠. 예전에 그들은 윤나 땡 했다가 개박살 났죠. 윤석열 나오면 땡큐. 자, 한나 땡, 한나 땡. 그러니까 이것은 저들이 한동훈 장관을, 한동훈 위원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여론조사에서 벌써 이재명을 단숨에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양자 대결에서 두 분의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면서 정말 저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고요. 다자구도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10%대 중반까지는 갔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3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수직 상승 그러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중심으로. 그래서 대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벌써 터지는 거죠. 대선 구도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총선인데 대선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이런 구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진다. 큰일 났다. 하나 땡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한동훈 절대 만만하지 않다. 이러는 것을 그들 중에도 아는 사람들은 알고요.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조심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 이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대위가 뜨고 새로운 인물이 거기 당의 이제 중심이 되는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속에서도 이재명은 여전히 자신의 이제 정치적 영향력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약화되겠죠. 그러면 구도가 흔들립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치르려고 했던 선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요. 이재명이 만신창이 상태로 끝까지 버텨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온몸에 그냥 상처 투성이로 그냥 피 철철 흘리면서 그냥 총선을 치러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지금 돌아가는 게 묘합니다. 이재명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선으로 일단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새로운 어떤 조금 젊은 혹은 예상 밖의 카드가 지금 딱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한동훈의 카운트파트로 지금 등장할 수도 있다. 그 인물이 2탄이일 수도 있고 2탄이 플러스 1 혹은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으로 비대위를 띄울 수도 있겠죠.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가지고요. 비대위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박지현이하고 우상호가 둘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진중권 씨를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 스탠스가 어디에 와 있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문재인 집권기 동안은 보수라는 단어가 좀 어색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다독여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대변해준 인물이다. 그래서 정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중권이가 우파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 진중권은 좌익 아닙니까? 좌익. 그런데 문재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중권 입장에서는 그 친문 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였죠.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친문들의 문재인의 그 정권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해서 그 위선을 까발린 대표적 빅스피커였죠. 진중권. 유시민도 깎고 문재인도 깎고 그 대깨문도 깎고 조국도 깎고 특히 가장 자기가 실망한 게 조국 사태 때였다고 하죠. 거기서 운동권 혹은 좌파들의 민낯을 봤다. 그들의 위선을 봤다. 내로남불을 봤다라면서 그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높였던 걸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당시에 그 진중권이가 그야말로 사이다였죠. 사이다. 그래서 진중권 팬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진중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아무튼 그 진중권이가요, 요즘은요, 열심히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띄운다? 이건 좀 어색하고요. 아주 긍정적인 논평을 계속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가 무슨 인연이 맺어지는 게 아닌가. 진중권은 분명히 성향으로 봐서는요, 이 우파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우파당이 아니기 때문에 진중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죠. 중도 좌파 많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중도도 엄청 많고, 진짜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진짜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진짜 우파는. 그 나머지는 전부 중도 좌파, 중도, 아니면 중도 우파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전부. 그 모든 것을 이제 보수라고 이제 퉁치는 거죠, 그냥. 보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에 말이죠. 안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점진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보수. 그 영어로는 그 컨저버티브 아닙니까? 그런 뜻이 있는데 한국어로 이제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보수해버리니까 뭔가 자꾸 퇴행적이고 수구적이고 뭐 이렇게 나쁜 의미로 자꾸 받아들여져서 그렇지, 원래 그 보수라는 의미는 참 좋은 겁니다. 안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세력.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이미지를 지금 그 느낌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그 정도로 스펙트럼이 지금 아주 폭이 넓어졌습니다. 우파는 갈수록 없어지고 이제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중도 좌파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여기 들어와서 활동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 뭐랄까요, 평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동훈이 등장할 때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옛날에 여러분이 흔히 보던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장관이 아니다. 일단 말하는 걸 봐라. 워딩을 봐라. 그 태도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나땡이라는 용어가 터졌을 때도 진중권은 바로 천만의 말씀, 너희들 그러다가 당한다, 박살난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의 그 언어 구사력이 탁월하다, 남다르다는 것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쪽에 있는 개딸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걸 애써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비판을 해서 그렇지, 비난을 해서 그렇죠. 실제로 자신들도 위험하다. 자칫하면 큰일 나겠다. 지금 현대 정치는 이 용어 구사력, 그 프레임을 만드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프레임을 만들자고 하면 큰 어떤 정치적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실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중요한 빅스피커들의 그 말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 실수하면 절대 나겠죠.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말 실수는 거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가 있는 데다가 짧은 몇 마디 말로 이 소위 상대를 향해서 역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진짜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자원이고요. 자선이고. 거기다가 그런 어떤 한두 마디 말로서 프레임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프레임. 이걸 과거에 김종인이가 좀 잘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이준석이도 그걸 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진짜 진정한 용어를 통한 프레임 전술은 이것이 교과서다 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진중권은 이걸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광운대 특임 교수로 나와 있죠. 한나땡에 대해서요, 아주 비웃는 말을 했는데 야권을 향해서 너희들 오판하고 있다.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방송사에 나갔어요. CBS 라디오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 윤나땡, 윤석열 나오면 땡큐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나땡 이야기를 하고 있다. 흘러간 레파토리인데 그때도 망했지만 지금은 더 망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데려온 건 이준석과 한동훈이다. 젊다. 민주당은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 이재명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축은 아닙니다만 올드해졌죠.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조정훈이 등장하면서 어쨌거나 여긴 또 이준석까지도 거론하니까요. 이준석 같은 이런 자들이 당대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어졌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원래 국민의힘 하면 보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낡고 뭔가 퇴행적이고 이렇게 따분하고 진보하고 하품난다. 이런 나쁜 이미지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응? 이 나라 건국과 산업화를 일구고 그 연장선에서 민주화를 달성한 이 세력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지금 너무도 많이 붙어 있었죠. 거기다가 영남당, 거기다가 요즘은 또 검찰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좋은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한동훈의 등장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 검찰 출신이지만 검사 냄새가 거의 안 난다라는 거죠. 한동훈은. 그리고 젊다라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대 교체에 성공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지금 화두는 말이죠. 한동훈의 화두일 수도 있는데 세대 교체와 실력입니다. 능력.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게 한동훈이죠. 자, 그것과 견줘서 볼 때 저쪽 민주당은요. 낡고 퇴행적인 그야말로 헤게모니 정치질만 하는 권력 투정만 하는 정권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저열한 어떤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내로남불 윗선 주댕이로는 뭐 매일 뭐 이렇게 좋은 어떤 고상한 이야기를 다 떠들지만 실상 몸이 따라가 주지 못하죠. 내로남불 윗선이죠, 그냥. 그런 게 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해 가는 과정인데 진중권 같은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또 방송 출연도 잦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젊은 당입니다. 자, 민주당은 늙은 당, 낡은 당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진중권 같은 경우는 한동훈의 그 어느 구사력을 남다르게 평가하는데요. 흔히 이제 한동훈이 그동안 국회에서 대거리를 했던 걸 갖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야권 그 개딸들은 막말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요. 그거에 막말일 수가 없어요. 막말입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도 진중권은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의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절대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절대로 막말이 아니다.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 그 장관 사퇴하면서요.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면서 이거 짧은 연설을 했었죠. 퇴임사 시고는 너무도 단출하더라고요. 아주 짧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분 조금 넘은 뭐 그 정도 1분 2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는 게 이번에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이 된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누가 최초로 했나 하면은요. 그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노신. 요즘은 루신이라고 이제 발음하죠. 노신. 노신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광인일기, 뭐 악효정전, 뭐 그런 걸로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중화권의 최대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중국이 난 근대 소설의 현대 소설의 선구자 아버지 뭐 그런 역할을 지금 했고요. 그런 대접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탄생한 소설가 중에 뭐 거의 원탑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서양에서는 뭐 노벨상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향력 면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노신이 했던 말인 겁니다. 노신.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걸어감으로써 함께 걸어감으로써 길이 된다. 혼자 가는 길은 길이 아니다. 이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의 수준이 그냥 한동훈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노신의 말을 차용했다라는 겁니다. 노신하면은 다소 사회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 작가 아닙니까? 실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정치 이념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진중권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수준에 민주당 이재명이라도 등등 했어요. 그쪽 이제 586 운동은 따라지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수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가. 차원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인지력의 수준, 지적 수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진중권은 평소에도 지적 수준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어느 수준이라는 것, 전 국민이 다 알지 않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준이죠. 그것이 붙을 때,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이렇게 드러날 때 중도층에 어떤 효과를 낼지 아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의 저 워딩을 통한 저 프레임 만들기 혹은
신선한 이미지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긍정적 효과가 국민의힘에 지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우려되는 이야기도 했네요. 국민의힘이 급한 나머지, 다급한 나머지 대선 카드였던 한동훈을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위험성은 있다. 한동훈이 망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완전히 망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망할 리가 없죠. 한동훈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카드죠. 히든 카드, 끝판왕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도 지금 검사 출신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위급성, 다급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검찰 독재 프레임을 걸기 참 좋은 구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이 극복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그동안 뭐 긁은 복권, 긁지 않은 복권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 최초 또 그 진원지가 그 이준석인가 그랬죠.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직 안 긁은 복권에 이제 비유가 되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긁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본인 하기 나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의 이 등판을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 땡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전부 헛구호고요, 헛소리고 실상은 속으로 바짝 지금 쫄아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고 최근 지지율도 이렇게 뭐 이준석 뭐 효과에 관계없이 한동훈 자체만으로도 이재명을 따돌릴 수도 있는, 이길 수도 있는 그렇게 나타나자 저들이 지금 초상집 상태입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여권 카드, 반전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새로운 비대위를 띄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진중권은 말이죠. 이 소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쪽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자기의 제1 최애 카드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그 다음이 이준석이었는데 요즘 보니까요. 한동훈이 그 둘을 제치고 1위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이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네요. 이러다가 진중권이 영입되지 않겠나.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파당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때문에 우파들이 지지할 뿐 우파당은 아닌 겁니다. 그래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치 고관심층, 고관여층 열심히 우파 이제 유튜브 보시고 조정동 같은 데 가서 막 댓글 막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은요 전부 이제 정치 고관심층이죠. 우파적 관점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의 뜻을 이렇게 실현해주는 정당은 아니고 이미 집권을 위해 가지고 정치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너무도 중도로 많이 가버린 그런 정당입니다. 사실상 중도에 가까운 정당이다. 그래서 중도 보수, 뭐 이렇게 중도 우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죠. 때문에 이제 진중권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의힘에서 뭐 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물 정치를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 정도로는 충분히 당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비대위원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대체로 고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출마 희망자들은 비대위원을 해버리면 자기가 선거 운동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역구에서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비대위원들을 이제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중권 같은 경우는 뭐 출마를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 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나중에 당장에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한동훈 이 내각이 이제 이렇게 등장할 때 그때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할 수도 있는 사람을 한두 명 이렇게 끼워 넣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중권 같은 경우는 뭐 가서 비대위원으로만 이렇게 활동하고 한시적인 기구니까 이게요. 그러고 나서는 뭐 끝나고 난 뒤에 총선 후에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사람도 한 명 정도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이념적으로는 다소 너무도 이 왼쪽에 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 다소 부담은 되지만 비대위 효과 자체는 와 국민의힘 비대위가 저기까지 갔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효과 그런 어떤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는 아주 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중도파리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